우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김민수 장관 후보자까지 그야말로 예. 더불어민주당을 박살내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그야말로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데 예, 이번 예. 청문회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은 뭐 이진숙 이제 후보자도 후보자지만 이제 김민수 후보님의 그 청문회를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음, 일단은 김문수 후보님께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정말 억지로 질문을 하는 영역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 굽히지 않고 또 묵묵하게 답변을 하고 민주당의 어떤 프레임 걸기에 전혀 넘어가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프레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극우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언론에서 이미 밑밥을 네네네. 깔아놨죠. 극우다. 예, 예, 뭐 예. 더 나아가서는 친일이다. 그러니까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는 극우 친일은 패시브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러한 예. 두 키워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정말 잘못된 키워드인 게 어제 예. 뭐 제가 김문수 이제 장관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전체를 다 봐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노동자에 대해서 혐오하는 시각이 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예.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거를 물고 넘어져요. 이제 음. 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노동자에게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예. 자기의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겠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김문수 후보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음. 다만 불법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혹은 과도하게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그게 인용되는 경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법적인 거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계속해서 뭐 노동자를 혐오하는 시각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이고 뭐 건국절에 대한 어떤 대한민국의 가치 역사관에 대한 당연한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 45년은 이제 광복절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임시정부 얘기하면서 1919년 임시정부 부정하는 거냐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민주당은 물고 늘어진다고 하던가 예. 아니면 뭐 세월호 관련된 발언이나 과거 발언들에 대해서 그게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사과해라 하면서 뭐 OX 퀴즈 하듯이 사과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걸 반복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국회에서 일어나는 청문회인지 아니면 OX 퀴즈 현장인지 수준이 낮다 그런 것도 느꼈고 예. 근데 그런 와중에도 김문수 후보께서는 계속해서 뭐 4.3에 대해서 남로당에서 한 폭동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정말 많이 희생됐다. 그분들에 음.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추모하고 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던가 혹은 세월호가 정말 잘못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가선 안 음. 된다라는 그런 것들 또 1948년 8월 15일 건국에 대한 소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인상 깊었고 정말 멋있었습니다. 자, 그 김문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예, 또 저는 예상을 좀 했거든요. 아니나 네, 다를까 진보당 당원들이 국회로 몰려와서 그야말로 난동을 이런 난동이 네네네, 또 없을 정도로 난동을 부렸거든요. 해당 장면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그 김문수 장관 후보자님이 경사노위 위원장 하실 때 예. 제가 여러 번 뵀습니다. 여러 번 뵙고 또 마침 관악구에 이제 제가 관악구의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악구에 거주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여러 민원도 주시고 네. 또 의정 활동할 때 되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 중 한 분인데 진보당의 의원 뭐그 당원들. 저기 정혜경 의원은 네. 아예 그냥 자기 의원 그 자리 배석에다가 세금 기생충 뉴라이트 김문수 사퇴하라 음. 이런 정말 인신 모독성 발언을 자기 회의장 안에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 이런 거는 회의를 진행할 때 상임위원장이 제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음. 국무위원 후보자를 청문회 하는 자리지
이것이 인격 모독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자기 의원 자리에다가 붙여놓고 또 진보당원들, 뭐 진보당 지지자들이 몰려와갖고 국회에서 사실상 뭐 청문회 입장할 때부터 무슨 이거 뭐 시위하듯이 자기들이 예전에 뭐 화염병 던지고 시위하듯이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뭐 몸살이를 쳤단 말이에요, 몸서리를. 예. 이거는 김문수 후보자가 정말 얼마나 우리한테서 지켜야 하는 가치를 갖고 정말 소신 있게 활동을 해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회를 저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진보당은 뭐 당연히 반대한민국 세력이고 저는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제도권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람들 안에 끼워 놓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저번에 이진숙 위원장 때도 그렇고 네네네. 아니 저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들이 왜 네.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나.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그렇고, 예.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자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계속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테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지난 국회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려 놨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추가적으로 지금 이재명의 개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개딸들이 아스팔트 투쟁꾼들이에요. 아스팔트에서 전문 시위꾼. 예전부터 뭐 광우뻥 때부터 뭐 여러 가지 사드 무슨 참외 논란 뭐 여러 후쿠시마, 가지 그 예. 괴담들에 선동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뭐 그리고 조국 수호 집회 여러 가지 집회들을 거쳐오면서 정말 거기서 그것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 예. 그러다 보니까 쇼하는 거가 익숙한데 네. 21대 국회 때 너무나도 강렬했던 국회의원들조차도 쇼를 했잖아요. 21대 국회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 돼서는 이제 이 쇼가 당연해졌다. 가끔 가다가 정치적인 어떤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니면 저쪽에서 뭔가 이슈 파이팅을 할 자신이 없는 거죠. 예.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